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에 해양조사 업체들이 연구 용역을 따내기 위해 유령 회사를 만든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 원대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정산 절차도 없어 사실상 눈먼 돈이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가 지난해 발주한 인공어초 설치 조사 용역.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3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3개월짜리 조사인데 금액은 2억 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파이가 이렇게 큰 파이도 아니고 회사들이 어떤 이제 수익 사업 성격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육지에서 들어와서 회사를 뭐 2개, 3개 갖고 차렸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특히 국고 보조금이지만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용역비를 어디다 쓰는지 증명하는 정산 절차도 없습니다. 공단이 자체적으로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청렴 이행각서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연구 용역은 다 하고 있고요. 거의 장세용역이나 이런 거는 따로 정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런 건 없는 거는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가 발주한 해양조사 용역은 27건. 금액만 90억 원에 이르지만 정산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허위증빙 서류를 통해서도 만약에 집행이 된 것 같이 돼버리면 그 연구 용역 계획서 자체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해당 업체 직원 조사는 물론 통장 거래 내역까지 살펴보는 등 사업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도 제주를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는 27일 제주를 방문해 제주공항에서 핵심 공약을 발표하고 제주시 민속 5일 시장과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제주를 방문하기 위해 제주도당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윤철 공동선대위원장은 어제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민심이 요구한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집권 자질과 능력을 갖춘 후보는 문재인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윤철 위원장은 또 JDC가 2002년 설립한 이후 공항공사에 지급한 내국인 면세점 임대료와 영업료가 4,300억 원에 이른다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29살 J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J씨는 그제 아침 8시 반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마트 인근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보 일부를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벽보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제주 지역 인구가 빠르게 늘고 집값이 급등하면서 제주도가 집을 지을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에 택지 개발 예정지 14곳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제주 지역 주택 공급률은 110%. 하지만 자기 집을 가진 비율은 56%에 불과합니다. 집값 상승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5년까지 민간 주택 8만 호와 공공주택 2만 호 등 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 2군데씩과 읍면지역 10군데 1군데씩 모두 14곳에 택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 후보지 14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후에 오는 5월 말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공택지 조성 규모는 동지역 4군데는 각각 30만 제곱미터의 중규모이고 읍면지역은 10만에서 20만 제곱미터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대선이 끝난 뒤 지역별로 주민 설명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택지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설명과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수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혼용 방식이든 최적의 방법을 마련해 나가지고 주민들하고 접근을 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시민복지타운에 추진 중인 700세대 규모의 행복주택 건설은 다음 달 초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한라산 산록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다리 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20대 남성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차에 타고 학교에 가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리 아래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서둘러 밧줄을 타고 내려가 구조에 나섭니다. 불길이 겨우 잡히자 처참하게 불에 탄 SUV 차량 한 대가 나타납니다. 사고가 난 것은 오전 8시 20분쯤. 다리 표지석을 들이받고 14m 아래로 추락한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탑승자 2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운전자 21살 강모 씨와 동승자 김모 씨는 같은 대학 같은 과 친구 사이. 서귀포 시내 집에서 제주시의 학교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서울서 이제 이 길을 다니다가 이제 길을 아마 그 길 같아요. 학교 가는 길. 사고 현장은 800m 가까이 이어진 내리막길. 사고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여러 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과속인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앞차량을 앞지르기 하려다가 중심을 잃었던 걸로 현재 목격자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운전자의 어머니 소유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실시하고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퇴직한 뒤에 취업 심사도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 취업한 전직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근무 부서와 관련이 있는 건설 회사에 취업한 전직 국장 A씨에게 취업 불가 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또 골프장에 취업한 전직 국장 B씨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이 퇴직 3년 안에 취업을 할 경우 퇴직 전 부서와 업무를 따져 취업 제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바뀐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난 제주 신라호텔의 마제스타 카지노가 증권시장에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는 마제스타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해 어제 하루 동안 주식 매매를 정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제주 최대 중국계 여행사인 류화청 등이 참여한 NHT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말 마제스타 카지노를 인수한 뒤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에야 공시했습니다. 전주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11개월 계약을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이런 부당한 처우에 소가리를 하는 계약직이 10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전주 MBC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관광명소인 경기전. 전주시는 지난 1월 정문과 동서문 매표소 직원을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차량 운전기사도 기간제로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채용 공고에 뜨는 근로기간이 모두 11개월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그러죠. 이제 퇴직금 문제도 있고 그다음 단기 일자리 자체가 1년을 넘어간다는 게 자체는 조금 그러니까요.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지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꼼수로 11개월만 단기로 채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주시에 채용된 11개월짜리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무려 115명이나 됩니다. 한 달치 월급 정도인 퇴직금을 아끼겠다는 편법 채용이 공공기관까지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도 시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배려,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이 그냥 기업 트렌드를 따라하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주고 있다고 생색내온 전주시지만 행정의 겉과 속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은 흐리지만 공기는 무척 포근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5도가량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외출하실 땐 미세먼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육상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개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7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9도까지 크게 올라 있고요. 낮에는 예년 이맘때 봄 날씨를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남부 지역은 종일 19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고요. 동부 지역도 하늘빛은 흐리지만 기온은 18도로 따뜻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의 가시거리는 5km 내외로 탁 트여 있는 모습이고요. 섬 지역의 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현재 김해공항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만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은 새벽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올 봄과 초여름 제주 지역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3개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제주 지역은 5월부터 고기압과 따뜻한 남서류의 유입으로 고온 현상을 보일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월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7월부터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시 용담 이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45살 김모 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내부 8제곱미터와 옷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9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에 쌓여있던 옷에서 불에 탄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휴대전화 통신기지국에서 상습적으로 전선을 훔친 혐의로 4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휴대전화 통신기지국 철탑에 침입해 전선 72kg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도내 기지국 9곳에서 21차례에 걸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전선 1.2톤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폭행 사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며 또다시 폭행한 혐의로 6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A 씨를 폭행해 재판을 받던 중 A 씨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지난 20일 제주 시내 거리에서 A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지역에서 축사 증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장 업주인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양돈장 증축 허가를 신청했다 제주시가 조례가 개정됐다며 불허하자 재작년에도 같은 내용으로 증축 허가를 받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